1977년 4월 25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동쪽 바다에서 다나카 아키라 선장은 지이오마루호를 이끌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던 이들은 불빛을 비추고 수면을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람의 시체는 아닐까? 아니면 혹시 거대한 물고기일까 하는 생각에 지오마루호의 선원들은 배를 그 정체불명의 물체에 가까이 대는데요. 그 물체는 역겨운 냄새를 내며 부패하고 있었고 무게가 1800kg에 길이 있는 10m나 되었습니다. 1.5m 정도의 긴 목과 함께 4개의 불그스름한 지느러미, 2m 정도의 긴 꼬리까지 종합해보니 중생대에 살았던 플래시오사우루스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괴생명체는 피부에 붙어있던 지방 외에 내장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겨웠기에 선원들은 사진을 찍고 약간의 샘플만을 채취한 후 이 사체를 다시 바다에 버렸습니다. 발견 당시 몇몇 일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체는 물고기도 아니고 고어래도 아니며 다른 어떤 종류의 포유류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1970년 10월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해안가에서도 이상한 형체를 한 의문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는 몸 길이가 6m에 무게가 2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했는데요. 이 생물은 작은 머리가 달린 긴 목에 커다란 2개의 지느러미 비슷한 것이 있어 고대의 플래시오사우루스나 플리오사우루스 같은 장경룡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기에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결과에 의하면 이 맨힐 섬의 괴물과 지이오마루호에 의해 발견된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이 동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푸른 빛에 차갑고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 저 너머에서 잠수부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형체가 등장합니다. 녀석의 희미한 실루엣은 한눈에 보기에도 백상아리를 확실히 능가할 만큼 엄청나며 실제 상어가 아닌 오래전 영화 조스의 주인공을 떠올릴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아가리에 비행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큰 가슴 지느러미, 그리고 공포의 상징인 삼각형의 커다란 등 지느러미와 초승달 모양의 강력한 꼬리 지느러미, 온몸에 시커먼 회색빛을 띠고 있는 이 기괴한 거대 상어는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입을 쩍 벌린 채 잠수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수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말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2m가 넘는 초대형 백상아리가 나타났다. 사라진 줄 알았던 메갈로돈이 심해에서 발견되었다. 확인 결과 이 영상들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상어는 절대 합성이나 CG가 아닌 실제 상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상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m가 넘는 백상아리 영상의 진실. 현생 백상아리들이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커진다 해도 그들의 덩치는 10m를 능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때는 8m에서 9m의 몸 길이를 가진 슈퍼 백상아리들이 흔하게 존재했고 몸무게만 10톤을 능가하는 백상아리들이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석상으로만 확인 가능한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의 백상아리에게 인위적인 실험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거대해질 수가 없는데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단번에 아시겠지만 10m가 넘고 회색빛을 띠는 이 거대한 상어는 백상아리가 아닙니다. 이 상어의 정체는 바로 돌묵상어인데요. 백상아리와 같은 낙상어목으로 분류되는 돌묵상어는 백상아리와 상당히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입을 쩍 벌리고 다니기에 실루엣만 보면 백상아리보다 더 공포스럽게 보이는 이들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상어이자 어류입니다. 돌묵상어는 보통 흔한 개체들이 10m 이상으로 자라며 현재까지 인간에게 잡혔던 것들 중 가장 정확하게 측정된 최대 개체의 몸 길이는 무려 15m나 되었습니다. 고대의 바다를 지배했던 메갈로돈과도 비슷한 크기죠. 최대 개체의 돌묵상어는 무려 20톤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쩍 벌어진 아가리는 이들의 큰 체구를 감안해도 이상할 정도로 크며 그 안의 형태는 더욱 기괴한데요. 이들은 마치 고래들이나 고래상어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바닷물 속에 사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거대한 입 안으로 많은 양의 물과 플랑크톤을 한꺼번에 들이킨 다음 플랑크톤만 걸러서 먹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돌묵상어의 입 안에는 빈 모양처럼 생긴 아가미 갈퀴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파라고도 불리는데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정교한 선모와 같은 구조로 물이 입에서 아가미 구멍을 통과할 때 채처럼 플랑크톤만 걸러줍니다. 많은 플랑크톤을 걸러 먹을 수 있도록 돌묵상어의 아가미 구멍은 거의 머리를 감아버리다시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돌묵상어만의 특징인데 이 때문에 위에서 돌묵상어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보면 아가미 부분이 부풀려져 변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돌묵상어가 시간당 들이키는 물의 양은 무려 18톤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들의 아가미 갈퀴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며 항상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돌묵상어는 후각을 이용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말로는 큰 입상어라 불리는 메가마우스 상어나 가장 큰 상어인 고래상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지 않는 느긋한 동물입니다. 돌묵상어도 명색이 상어인데 이빨이 있겠죠. 돌묵상어의 이빨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처럼 다른 상어들 못지않게 무시무시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빨이 마치 깨알같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쓰지 않아서 퇴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빨은 뒤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고 중간 부분이 원뿔처럼 솟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치어를 가지고 있고 한 열당 100개 정도 이빨이 있지만 쓰일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묵상어는 작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먹이를 찾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 시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섭식 형태로 식사를 하는 이들의 소화기관은 물개나 사람 같은 큰 물체를 삼키는 데 적합하지 않기에 실제로 바다에서 이들을 만난다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납고 거대한 지상의 코끼리 같은 동물들과 달리 돌묵상어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생물인데요. 근처에 잠수부들이 떠다니든 말든 해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백상아리만 해도 물 위에서 다가오는 보트를 보면 피하지만 돌묵상어들은 보트를 보고도 피하지 않는 얌전하면서도 우직한 동물들인데요. 혹시나 여행 중 이 녀석을 만났다가 한번 만져보려 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상어의 피부는 이빨과도 같은 거친 비늘을 가지고 있어서 쓸리면 생각보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어의 가죽을 사포로 이용한 적도 있고 지금도 전통 일식집 같은 곳에서는 고추냉이를 상어 가죽으로 갈아내주기도 하니 헤엄치는 돌묵상어의 비늘에 피부가 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헤엄칠 수 있을 듯한 체형에 어울리지 않게 세워라 내워라 시속 3.7km로 느릿느릿 움직이는 돌묵상어지만 가끔씩 놀랄만한 힘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피부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 돌묵상어들은 물 밖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행동을 두고 다른 견해도 있는데 경쟁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란 설입니다. 고래나 고래상어 같은 큰 동물들은 동종 간의 크기와 힘을 내세워 상대방을 위협하는데 이럴 때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브리칭을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플랑크톤이 가득한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와 부딪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돌묵상어는 원래 형체를 알 수 없게 훼손되는데 이를 두고 미확인 생물체라며 기사를 내고 괴물이 나타났다며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즈이오마루호의 괴물과 맨힐섬의 괴물 또한 이 같은 사례입니다. 이들은 가끔 일광욕을 하기에 영어권에서는 이들을 일광욕하는 상어라는 뜻의 베스킹 샤크라고 부르는데요. 돌묵상어는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고 암컷과 수컷이 별개로 각자 3-4마리 정도 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가끔씩 10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워낙 발견되기도 어렵고 알려진 것이 없는 생물인 만큼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대한 덩치에는 맞지 않게 돌묵상어는 알려진 상어들 중 가장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5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돌묵상어는 덩치가 큰 만큼 천적이 거의 없는 편인데요. 백상아리가 죽은 돌묵상어를 먹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고 캘리포니아와 뉴질랜드에서 범고래가 돌묵상어를 잡아먹는 일이 목격되었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신비롭고 거대한 상어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쿠알렌이 풍부한 돌묵상어의 간으로는 간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고기는 식품이나 사료로 쓰이는 등 쓰임새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어의 지느러미가 중국에서 한방 약재로 쓰이고 일본에서는 정력제로 사용되는 탓에 샥스핀 스프의 재료로 많이 잡혔고 지금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데 비해 돌묵상어는 사람이 다가와도 공격하지 않으며 개체수 또한 풍부했기에 많은 이들이 인간에 의해 과도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돌묵상어들은 보트가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고 다이버들이 쉽게 접근해 구경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돌묵상어 쪽에서 사람에게 다가와 주변을 맴돌기도 할 만큼 거대하지만 친근한 동물입니다. 이제 돌묵상어들이 잡히는 일 없이 관광 명소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